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더불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산불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고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하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표됐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황사까지 말썽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공기가 탁해지며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나가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낮 기온이 최고 27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모레는 건조한 대기를 해소시켜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나흘째 진화되지 않으면서 포항과 울진 등 동해안에 배치된 헬기가 모두 의성에 투입됐습니다. 가용 자원을 총투입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동해안에도 강풍과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서 산불이 난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반쯤 의성에서 산불이 나자 포항시 임차 헬기는 의성에 가 있었습니다. 3시간여 뒤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에서 한 주민이 엔진톱을 사용하다 산불이 났습니다. 의성에 지원됐던 포항시 임차 헬기가 정비를 위해 포항으로 오던 중 때마침 산불을 발견하고 초동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포항에서는 모두 3건, 지난 23일에는 경주에서 한 건의 산불이 났으나 다행히 큰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경북 동해안의 산불 진화 헬기가 타 지역에 지원돼 한 대도 없다는 점입니다.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가장 많은 울진군의 경우 진화 헬기가 의성을 지원하고 있어 산불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 4분의 1이 예방 활동에 나서는 등 초비상입니다. 초대형 한 대, 대형 한 대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의성 산불로 인해서 3월 22일부터 지원을 했고 울진군 임차 헬기는 23일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초기 공중 진화에 상당한 그런 취약한 구조로 돼 있어서 포항시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산림 인접 지역 주민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측이나 엔진톱 과열로 불이 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작업조차도 조심을 해가시면서 작업하시고 당분간은 예측이나 엔진톱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포항시는 올해 처음 열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기관별 산불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군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에 나설 수 있는 해병대와 해군의 헬기는 5대, 군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느라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회의를 통해서 선 이룩해서 산불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고 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합참과 의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당분간 강풍주의보와 건조경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화기 취급 주의와 민관군 통합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진군은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읍면장을 중심으로 한 산불 취약지 집중 점검과 현장 순찰 강화, 마을 방송 등 산불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덕군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송전선로 주변 화재 예방과 일몰 후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하동까지 번지면서 문화유산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남도의 기념물인 900살이 넘은 은행나무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27m, 둘레 9.3m의 거대한 은행나무가 볼품없이 타버렸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로 수령이 900년에 이릅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하동군 옥종면까지 덮치면서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900년 넘는 은행나무도 이렇게 새카맣게 탔습니다. 일부 가지는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 꺾여 있고 아직도 가지 사이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두양리 은행나무는 고려거란 전쟁 당시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민첨 장군이 심은 나무로 전해집니다. 나무의 크기와 강민첨 장군의 이야기, 또 이게 산속에 있다는 그런 특징 이런 거 보면 기존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 못지않는 천연기념물로 당장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강민첨 장군의 영정이 있는 경남하동 두방제 역시 1983년 경상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중요 유산인데 이번 산불로 관리동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뭐 펑 하길래 나와 보니까 이미 뭐 밖에 뺑돌이 불이 붙어가 있어서 수화기를 가지고 끌락해도 조금 요 주위에만 하지 안 되는 기라. 관리동 뒤편산에서 바람을 탄 불은 삽시간에 건물을 태웠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경남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은 지리산 천왕봉과 불과 9km 떨어져 있습니다. 시천면 일대는 최근까지도 지리산 반달과승곰이 목격되는가 하면 왕벚나무, 향나무 등이 자라는 천연기념물 서식지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울산 울주군 목도의 상록수림도 불에 타는 등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국가유산 3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의성 산불은 지난 토요일 안평면 괴산리에서 시작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괴산리 마을에서 실화자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28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골의 좁은 마을길을 지나 산 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약 40분 뒤 놀란 동네 주민이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봅니다. 다시 5분 뒤 산불 진화차와 소방지휘차, 펌프차 여러 대가 줄지어 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검은 승용차가 지나간 지 20분 만에 연기를 보고 달려오던 마을 이장이 산에서 급하게 내려오고 있던 외지인 2명을 목격하고 붙잡았습니다.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갖고 차량이라든지 번호라든지 다 확인을 하고 절대 그 현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들 2명은 성묘객으로 확인되는데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봉분에서는 라이터와 술병 뚜껑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의성 안평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산속 무덤가입니다. 지금도 골바람이 수시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산을 넘어 건너편 마을로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동네가 계곡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평상시 밑에서 느끼는 그 배 이상 그날 또 따른 바람은 시있어 상당히 태풍급이라 그때가. 점차 불씨가 잡혀가는 듯했던 의성 서부, 즉 안평면과 안개면 등도 강풍에 불씨가 다시 살아나며 재차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안평면 천등산에 위치한 대규모 양계단지도 한 번 꺼트렸던 불길이 또 양계장 지척까지 내려오면서 직원과 소방대원들이 밤낮 없이 물을 뿌리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산 차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저희가 이게 다 샌드위치 판넬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게 열기만 했다 하면 이제 끌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였을지 모르는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산불 관련 민원이 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가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3,600여 건, 44.6%가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 발생 위험 신고 및 단속 요구,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 점검 설치 요구,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요구 등입니다.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봄철 산불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 포상 및 민간자원 보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의대생 상당수가 복귀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년 넘게 파행인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지가 관심인데요. 하지만 붕괴된 의료 현장에는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전망입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일반의로 재취업했고 상당수는 입대했거나 앞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의대생 복귀를 내걸었습니다. 대학마다 재적, 유급, 전과 등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의대생 상당수가 등록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 현장입니다. 지난 한 해 의료 교육이 멈추며 신규 의사 배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당근과 채찍으로 모집을 유도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 역시 이미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입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천여 명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긴 5,100여 명이 이미 일반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전공의들도 병역 해결을 우선하려는 가운데 올해 1,000명 가까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 복무할 예정입니다. 이마저도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에는 17.9%밖에 선택하지 않아 과별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복귀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취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또 모집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하더라도 전문의가 돼 의료 현장에 투입되려면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되돌아올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 현장은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가 세계적인 습지로 인정받고 있는 달성 습지에 관광 다리를 놓은 사업을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성 습지가 있는 낙동강 주변 주민들의 코 속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달성 습지는 1989년 세계 습지 목록에도 오를 정도로 천혜의 습지로 꼽힙니다. 수달과 삭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입니다. 대구시는 여기를 생태 관광과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지난 2월부터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업의 핵심인 관광다리 건설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달성 습지를 자연 보호를 하려면 다리를 안 놔야죠.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300억 원 가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 목표입니다.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최대 6,000배나 강한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곳이라는 겁니다. 환경단체와 의료계, 학계가 공동으로 지난해 여름 낙동강 인근 주민과 활동가 등 97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47.4%인 46명의 코 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낙동강 중위인 대구가 마이크로시스틴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자 12명 가운데 83.3%인 10명에게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가장 심각했습니다. 코나 기도의 점막은 사실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조 독소가 코나 기도로 들어와서 점막이 파괴되게 되면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는 2010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저수지에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때 결과보다 최대 4.3배 높습니다. 지금 에어로졸에 대한
기준치는 전 세계적으로 없기는 한데요. 이제 지금까지 조사된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수치가 외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강에도 녹조가 심하고 그게 공기 중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녹조 독이나 유해 남세균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된다는 이야기죠. 환경부는 올해 여름 낙동강 등에서 공기 중 남세균 독소 검출 등에 대한 민관학 공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태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그걸 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크 시즌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부서에서는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을 멈춰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울진군이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금강송면 4개 마을에 전국 최초로 고립위험마을 안심 컨테이너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 컨테이너는 폭설 등 재해에 따른 고립 상황에 대비해 식료품과 구급의약품, 비전력 생활용품 등을 비축해 놓은 재난 대피 시설입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2월 폭설로 금강송면 일부 마을이 고립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뒤 안심 컨테이너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의 사내 벤처기업인 이옴텍이 혁신적인 철도 침목 개발에 성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옴텍은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을 결합해 재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차원의 철도 침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재는 포항제철소 철도 현장에 적용돼 상용화의 첫걸음을 뗐으며 포스코의 동반 성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성과 공유제를 통해 개발됐습니다. 경주시는 천북면과 탑동, 배동 일대의 수질오염과 정화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하수도를 설치합니다. 경주시는 489억 원을 들여 이 지역 천여 가구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완공 시점은 2028년으로 그때까지 오수관로 48km를 신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진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이 개관 4년여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100만 관람객 달성 현판식과 공로자 표창장 수여 등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2020년 울진군 죽변면에 개관한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교육 및 전시기관으로 국내 최장 해상 통로인 해중 전망대와 심해 어류 조형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현곡면 서경주역 부지에 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억 원을 투입해 건강관리실과 다목적 강당, 야외 공연장 등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2,40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을 새로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산불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고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의 건조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데요. 더불어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표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황사까지 말썽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공기가 탁해지며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나가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낮 기온이 최고 27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 구미는 7도로 온화한데요. 낮에는 대구 26도, 구미는 무려 27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9도, 영주는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6도, 영주는 2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모레는 건조한 대기를 해소시켜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